자, 우리 선생님이 여기 보면, 앞에 보면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공부 역량을 키우면 평생 공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공부 역량이라고 하는 게 뭐를 네. 얘기하는 거죠, 혹시? 역량이라고 하면 뭔가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부 역량이라고 하면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키우려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걸까요? 제가 이제 책에서 공부 역량을 4가지로 얘기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자기 효능감, 두 번째가 공부 정서, 세 번째가 공부 습관, 네 번째 공부 기본기가 있는데요. 이 4가지가 모두 되어야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씩 부족할수록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네. 자녀를 어찌됐건 우리가 최상위권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해보고요. 네. 그러면 첫째를 얘기한 게 자기 효능감이죠? 네네.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키워줘야 될까요? 자기 효능감이 뭔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오케이. 자기 효능감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자존감 얘기가 많은데 그거랑 조금 달라요. 자존감은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 효능감은 존재가 아닌 자기 행위, 자기 어떤 행동이나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 뭔가 하면 돼 라고 믿는 게 자기 효능감인데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없는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해봤자 어차피 못하는데 나 왜 해? 라고 해서 안 하거든요. 아, 그런 애들 있어. 많죠. 네, 많습니다. 아이들이 저는 안 할래요. 저는 원래 몰라요. 원래 틀려요. 이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좀 높여줘야 공부를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네. 가정에서는 어떻게 키워줘야 할까요? 자기 효능감은 한 가지 요인이랑 연동이 돼서 움직입니다.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 경험. 그래서 보통 어떤 책에 보면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할 수 있어라고 계속 얘기해주면 오히려 부작용 납니다. 나는 안 되는데 뭐 엄마는 자꾸 할 수 있어 말만 하면 어쩌라고 나는 못하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아이한테 필요한 건 나 진짜 할 수 있네 라는 그런 느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작은 성공입니다. 작은 성공. 아주 작은 거. 예를 들어서 줄넘기를 하나도 못하는 아이한테 줄넘기 100개 해. 아이가 못해. 엄마가 옆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무리 해보세요. 100개 할 수 있나 없나. 못합니다. 애가 줄넘기 집어던지고 울고 화낼 거예요. 그러면 몇 개부터 가야 될까요? 1개부터 가야 되죠. 1개. 1개 할 수 있다. 1개 성공하면 너 5개 할 수 있다. 5개 하면 10개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100개가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네. 우리 선생님 말씀에 꼭 중요한 게 1개 했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꼭 해주시기 바래요. 1개에서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그럼 5개 이렇게 막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꼭 칭찬을 곁들여 달라는 거. 그리고 정말 간단한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시소 말고 뭐라고 하지? 시소 말고 이렇게 그네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놀이터 가면 그네 같은 데 있으면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너 나 밀 수 있어? 그러면 어쨌든 밀어지거든요. 아이 힘이라도. 네. 이렇게 했을 때라도 어쨌든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효능감은 물론 매우 중요한데 이게 진로 시간에도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기초적인 유초중부터 나오는지까지는 내가 면밀하게 생각을 안 해봐서 근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확 다가옵니다. 자기 효능감 꼭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공부 정서입니다. 공부 정서. 네. 그러니까 공부를 네. 좋아하는 마음인 거죠. 공부에 대해서 그럼 공부를 좋아하는 마음이라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이 어떻게 공부를 좋아하는 애가 어딨어? 좋아서 하는 애가 어딨어?라고 하시는데 싫어하면서 공부를 잘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이거 그냥 괜찮은데 해보니까 괜찮다,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들을 가지면서 공부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긍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가져요?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은 공부 방식 자체가 틀려야 되겠죠.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책에도 이제 썼지만 한국식 공부는 공부를 증오하게 하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정답 중심, 100점 중심, 결과 중심. 이게 정답이니까 외우고 그래서 너는 100점에서 80점이니까 너는 부족한 인간이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아주 증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하브르타 공부에서 공부를 즐기려면 공부가
시험을 가지고 점수 매겨서 너는 얼마큼 됐다 얼마큼 됐다가 아니고 아이가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알아가는 즐거움. 알아가는 즐거움은 있잖아요. 사람 누구나. 누구에게나 있죠. 뭔가 새로 배웠을 때 재밌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일상생활에 배울 뿐만 아니고 학교 공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부터 수업을 하면 애들이 그래요. 5학년, 6학년들이 애들이 선생님 수학이 이렇게 재밌는지 처음 알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학 사회인데 선생님 수학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역사 수업 언제 하나요? 막 싫어하던 애들이 다 하겠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답을 외우는 게 아니고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이치들을 깨우치고 원리를 깨우치니까 하는 그런 즐거움들이 그렇지. 생기는 거죠. 이치학으로 원리 네. 이런 거를 깨닫게 되면 자기 네. 자신도 모르게 이거였어? 네, 뭐 이런 네, 네. 거죠. 거기서 엄청 어떤 재미가 생기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이 아이가 뭐 대학교 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끝까지 어쨌든 공부하고자 하는 역량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 아이가 조리사라고 하나요? 조리사가 되든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뭐 경찰직에 있든 어떤 경우가 됐든 그 방법 말고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 일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그 노력을 기울이려면 지금 얘기한 그 이치 네. 원리를 깨닫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그게 더 좋은 상태로 발전할 것 같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공부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 그럼 이 책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라는 내용들이 써 있는 건가요? 네, 구체적으로 그 아이가 공부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많이 담아뒀습니다. 네네. 느낌이 살짝 오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또 중요한 건 네. 어떤 거가 있었죠? 공부 습관입니다. 공부 습관. 네. 선생님이 얘기하는 공부 습관은 뭐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못된 공부 습관은 바로 암기하는 거, 그 다음에 선행학습하는 거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공부가 뭐냐라고 하면 대부분 암기를 떠올려요. 그래서 그거 외워라. 그래서 외운 다음에 시험지 가서 그거 외운 거 적는 거를 공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시험 성적 빨리 받기 위한 꼼수예요. 근데 그 꼼수가 공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초중고 12년 동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문제집을 받든 교과서를 받든 제일 처음에 습관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냐? 외우려고 해요. 외우려고. 근데 그 외우기 때문에 앞에 얘기했듯이 공부가 괴로워져서 공부 정서도 파괴되는 거고요. 그렇게 외우니까 아무리 해도 발전이 없거든요. 그럼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치하고 원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 네. 제가 갑자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네, 예. 원리와 이치를 깨달아가는 공부도 있지만 네. 암기가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돼.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영어 단어도 사실은 그 이전에 로마자에서 온 거, 그렇죠. 그리스에서 온 거 네. 이런 게 있지만 이거 다 배우려면 머리 너무 아프죠. 네. 그래서 일단 단어부터 외우는 건 필요한 거는 어느 정도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공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길게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 책 안 사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 네. 팁은 네. 좀 주시죠. 다시 한번 어떤 공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네. 가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왜 그럴까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수업을 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물으면 이걸 답할 수 있는 아이가 없어요.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2년에 한 명 정도, 그러니까 50명에 한 명 정도가 왜 그럴까라고 하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한 애는 그 50명 중에 한 명, 100명에 한두 명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답을 외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럴까라고 물으면 애들이 당황해요. 선생님 왜 그렇긴 왜 그래요? 그게 정답이니까 그렇죠라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다. 심지어 선생님들도 그러세요. 뭐 왜 그렇게 왜 그래? 그게 정답인데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왜냐면 한국 교육 문화가 정답을 외워왔기 때문에 당연히 암기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의 95% 이상은 암기가 아닌 이해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95%를 암기하려고 그래요. 이걸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의 첫 번째가 왜 그럴까?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거 왜 그럴까? 왜 이런 답이 나왔는데 에 네.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의 양은 많고 이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또는 학교 선생님도 그럴지도 모르겠고 이제 공부의 양은 많은데 그것을 왜를 찾아가면 그거 언제 다 배우냐라고 하는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단 하나를 배우더라도 지금 우리 전병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을 해가면 그게 이제 그것도 학습 경험이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상태를 이렇게 보면 아 쟤는 저런 거를 언젠가 경험을 해봤구나.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점프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최상위권으로 아이를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초등학교에 자녀를 갖고 있는 유초중 자녀를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였는데 다시 제가 중간 정리를 하면 첫째는 자기 효능감이죠. 네. 두 번째가 뭐였죠? 공부 정서. 공부 정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인 건가요? 마음에서 공부를 싫어하지 않는 마음. 공부를 싫어하지 않는 마음. 네. 그러니까 세 번째가 공부 습관. 네. 요거고 마지막으로 공부 기본기입니다. 공부 기본기. 네. 그럼 공부 기본기는 어떻게 다져져야 되죠? 공부 기본기는 다시 세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집중력, 두 번째가 읽기 능력, 세 번째가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최상위권들은 이 세 가지가 다 바탕이 돼 있어요. 집중해서 수업 듣고요. 그리고 책을 읽을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생각해서 자기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이 최상위권이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최하위권으로 가요. 왜냐하면 집중하지 않는 이상은 읽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집중이 안 되면 세 개 다 한대요. 제가 아까부터 조금씩 네 번째 얘기할 때부터 계속 웃었는데 네. 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초등학교잖아요. 네. 근데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좀 죄송합니다. 이거 대학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최상위권 대학에 가는 지름길을 여기서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니 제가 안 웃기겠습니까? 아니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차곡차곡 그 위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네. 이게 대학이 뭐 서열화를 없애진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 납득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용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여기 지방대 갈래 서울대 갈래 똑같이 갈 수 있다면 당연히 서울대 가려고 하는 거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은 물론 제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들어볼 텐데 기본적으로 서울대 연고대 갈 수 있는 역량인 거고 그런 아이들 중에 뭐 모든 아이는 아니지만 자사고 특목고 가는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이런 상태의 아이들이 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애들이 되게 똑똑해요.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목고 자사고 가서 왜 모든 아이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혹시 오해는 없기를 바라지만 이게 떨어진 아이들을 보면 자사고나 이런 데 지원해서 떨어진 아이들이 얘네들이 자신감을 잃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 고입 시험에서 자신감을 잃어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좀 전에 얘기했던 아까 공부 기본기라고 했던 집중력하고 읽기 능력, 사고력. 사고력. 요 부분 이 세 가지가 자사고 특목고 간 아이들이 더 나은 것을 좀 대화를 나눠보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갔는데 제가 사설이 길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아까 공부 기본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디까지 말씀을 아니요, 이 세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집중력인데 아까 전에 저희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수업을 안 듣는다. 그래서 뭐 어차피 10에서 20% 아이들만 수업 내내 집중하고 나머지는 집중했다가 안 했다가 산발적이고 10에서 20%는 아예 수업 내내 집중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집중을 해야 뭐든지 읽든지 선생님 설명을 듣든지 생각을 하든지 하니까 집중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럼 이제 집중력을 통과하고 나면 두 번째가 이제 읽기 능력인데 선생님 잠깐만요. 네. 제가 이 집중력에 대해서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집중력이 어떤 특정 고등학교에 가니까 일반 고인데 네. 아이들이 집중력이 다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랬죠 일단. 그리고 실제로 집중력이 아이들 수업에 직접 참여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선생님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였는데 그 집중력의 차이를 살짝 알게 됐어요. 아이들이 집중을 하는 건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있긴 한데 네. 30~40%는 이 머리가 딴 데 가 있었는 느낌? 근데 선생님 왜 재밌는 거 선생님들도 애들 닮아가는 거 혹시 아세요? 맞습니다. 저도 선생님 강의 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선생님들 안 들으시잖아요. 강의 길어지면. 근데 그때도 제가 모든 선생님이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부 선생님들이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강의하는 곳이 많으니까 그 학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애들이 집중력이 매우 좋다고 하는 학교였는데 선생님 상태를 보니까 네. 그 중에 한 30~40%의 선생님들이 네. 이렇게 저한테 분명히 강의에 듣는 것 같긴 한데 이미 머릿속은 30~40%는 딴 데 가 있는 느낌으로 다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그 학교한테 못 해줬어요. 애들이 네. 집중력이 좋을진 모르지만, 그러니까 네. 듣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 집중력이 좋은 건 아닐 겁니다. 이미 30~40%딴 데 가 있을지 몰라요. 이 얘기를 나중에 돌아와서 해주고 싶었는데 네. 혹시 그 선생님이 알았다 너 잘났다 이런 얘기도 할까봐 차마 못 해준 게 있습니다. 혹시 참고하시라고 얘기했고요. 네. 네. 집중력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읽기 능력인데요. 우리는 또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듣는 걸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듣고 학원 가서 수업 듣고 인강에서 또 듣고 하는데 듣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도움받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진짜 공부는 뭐냐면 책을 읽는 게 진짜 공부예요. 이거 대박. 왜냐하면 이게 공부량이 초등학교 때는 듣는 공부가 가능해요. 양이 별로 없고 쉬워서. 근데 박사 중에 교수님 강의로 공부하는 박사 보셨나요? 나 완전 이거 멘붕이야. 이 멘붕까지는 아니고요. 네. 완전 쇼크네요 이것도. 그래서 공부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남의 말을 듣고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올라가면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듣는 공부에 이제 한계가 오기 시작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듣는 거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읽고 이해한 상태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을 선생님 뭐예요? 라고 들어야 되는 거고 인강에서 찾아서 들어야 되는 거지 들어서 전부 배우려고 하니까 그거를 다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읽기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은 그래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처지는 게 보입니다. 아니요,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저 역시도 늘상 어디 가면 독서해라, 책을 읽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미국에 유학을 했을 때 이제 처음에 랭귀지 코스를 이제 들어가는데요. 랭귀지 스쿨을 들어가는데 읽을 때 도움이 정말로 많이 된 거예요. 읽을 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태까지는 책을 안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그 리딩 파트가 따로 있어요. 하다 보면.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확 꽂히네요. 그러니까 이 하브루타 이걸로 통해서 아이가 아까처럼 처음에 얘기했던 그 뭐죠? 뭐였지? 제일 먼저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공부 정서, 공부 습관, 공부 기본기에 지금 집중력 하고 있고 공부 기본기에서는 집중력, 읽기 능력, 사고력. 요거 얘기를 했는데 읽기 능력, 이제 사고력이 먼저 남았네요. 그거 끝나고 나서 제 사설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읽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뒤로 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과목이라는 게 국어, 수학, 통합 3개거든요. 들으면 돼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과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몇 과목입니까? 그걸 다 들어서 공부한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책을 읽고 탐독하고 이해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참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 읽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부모님이 역시 모르십니다. 우리 반 누가 읽기 능력이 떨어져요 이렇게 전화드리면 우리 애 읽기 잘하는데요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읽기 능력이 최하위인데도
왜 그러냐? 소리 내서 읽는 거랑 의미를 읽는 게 다른데 이 둘을 구분을 못 하세요. 아.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초등 1학년 공부 하브루타로 시작하라 읽을 줄 알아요. 근데 읽은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니? 라고 하면 모른다라는 거죠. 아, 그러게요. 예, 근데 예. 이제 부모님들은 소리 내서 읽으면 다 되는 줄, 소리 내서 읽으면 의미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읽고 교과서를 읽혀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명 없습니다. 교실에, 지금 현재 초등 교실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듣는 설명을 해주시고, 듣는 설명을 해주시니까 애들이 읽기 능력이 좀 떨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과도 계속 읽기 훈련을 시키는데 이렇게 읽기 훈련을 시키면 아이들이 확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읽기 훈련을 어떻게 시켜요? 예를 들면 그냥 책을 들고 네. 이렇게 읽기를 하게 해요? 큰 소리로 아니면 그냥 그냥 디테일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이제 3R's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네. 읽기, 쓰기, 세마기를 2시간 동안 계속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지루하게 반복하면 안 되고요. 그림책을 가지고 하브루타 수업을 하는데 제 블로그에 들어와 보시면 제가 3월 2일부터 지금까지 한 40편 가까이 하루에 한 편씩 그림책 하브루타 수업을 계속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아까 독서 말씀하셨는데 예, 독서고요.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책 가지고 수업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집중력과 읽기 능력, 사고력이 동시에 커집니다. 그래서 3월 초에는 이제 저희 반은 지금 14명이에요. 굉장히 작은 학급인데 14명 중에서도 한 4-5명은 그 그림책을 읽는 재밌는 시간인데도 못 들어요. 예, 보면은 막 이러고 있고 교실 뒤에 나가 있고 예. 돌아오라고 했는데 옛날 같으면 이놈! 막 18년 전이면 그렇게 했겠죠? 그럼 애들이 막 겁이 나서 이렇게 앉는데 요즘엔 선생님 우습게 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래 오라고 4번, 5번을 얘기해도 애들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부모님들 집에서 애들 말 안 들어서 답답하시죠? 예, 선생님들은 그런 애들을 20명씩 데리고 수업을 하는데 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와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화를 내고 하면 이제 또 관계가 깨지고 하니까 몇 번 권유를 하고 와라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두고 또 읽고 하는데 3월 초에 그렇게 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집중을 못 하던 애들이 그 그림책 하브루타 수업을 지금 4월 오늘이 중순인데요. 네. 매일매일 하니까 지금은 전원이 이렇게 앉아서 듣고 하루에 2시간씩 2시간인데 이제 그림책 읽기 쓰기 세마기 3개에서 2시간을 계속 하고 우리 이 방송을 듣는 학부모님들 중에 뭐 사실은 공부를 현재 잘 시키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네네네. 그분들은 사실은 그냥 뭐 이런 방송을 듣고 뭐 조금 더 우리 뭐를 좀 더 하겠다 그러면 이제 책을 사서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처럼 천방지축인 ADHD 네. 의 상태의 학부모들은 사실은 이런 방송도 유튜브에 잘 안 뜰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다 관계 있는 네.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로 우연치 않게라도 이 방송을 보셨다면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아까 유튜브 전병규 유튜브도 있고 일단 블로그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 있는데요.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를 얘기하는 예, 네이버에서 콩나물쌤의 콩나물쌤 예, 콩나물쌤의 배움연구소 치시면 쌍시오 쌤인가요? 예, 쌤 콩나물쌤 예, 콩나물쌤까지만 쳐도 나올 겁니다. 네네네 예. 그렇게 하셔서 보셔서 혹시 이 어떤 뭐 집에서라도 당장 내가 고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이 어딘가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